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지금 매일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말이 3단계지 3단계로 격상되면 그야말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깊은 거겠죠. 오늘 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확진자가 880명, 1000명은 안 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숫자지요. 예, 이 숫자가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진단검사 수가 4만 4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양성률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 숫자만 보면 굉장히 큰 숫자고요. 또 지난 일주일간 평균 하루 몇 명이 나왔냐 보면 77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거의 3단계 수준인 800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아직도 감소 추세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중환자 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서 중환자 20명에 사망자 13명을 보태면은 33명의 순증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의료 부담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중증 환자가 많다는 점,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된 사망자가 13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20명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36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20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3명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규모도 지금까지 코로나19 유행을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이고 동시에 위중증 환자의 규모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매일 이렇게 중대본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정은경 본부장, 오늘은 권준욱 부본부장이 발표했는데 이런 분들이 발표하면 왠지 좀 더 신뢰가 간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 전에 이분들이 좀 바빠서 그랬겠지만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면 왠지 좀 덜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예, 그럼 역시 뭐 청장님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8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00명 숫자로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정하게 계산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8이라는 게 그다지 높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게 곱하기를 한 1,000명이라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말쯤 되면은 1,000 몇백 명 또 2,000명까지 갈 수 있는 계산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즉 지금의 방역 수준이 유지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과연 3단계를 가야 하느냐, 간다면 언제 갈 거냐 하는 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유 차라리 빨리 3단계 가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3단계 말이 쉽지 3단계 가면 정말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3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상상도 안 해봤었고 실제로 3단계를 안 가게끔 공포의 숫자로 놔뒀어야 되는데 결국은 간다면은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이 방역 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뭐 이거보다 더 윗단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봉쇄는 아니거든요. 즉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식당에도 못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3단계로 간다고 그러면 피해는 상당히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이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하고 시간을 좀 빨리 하고 좀 더 빨리 감소가 되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가면서 계속 늦어지게 되면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방역 당국도 지금 3단계 격상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보시죠. 지난 2단계와 2.5단계의 이동형 저하라든지 접촉 횟수의 저하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3단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분명히 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될 건데 3단계 격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만큼 효과성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바로 저 부분이죠. 3단계로 격상했는데도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저의 문제는 2.5단계로 유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증가하지 않고 감소세로 갈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방법이라고는 지금 3단계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3단계의 심각성을 아시고 행동 또 이동량을 줄여주시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5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리면서 자꾸 엇박자가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3단계도 늦어지면은 결국 통제 불능한 상태로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제적으로 빨리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호응해 주시면은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인데 늦어지면 그 의미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어제 나오셨을 때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든지 지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을 한번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알 수 있기는 할 텐데 그런데 교수님 저거를 보고 두 가지 궁금한 점이 현행 의료법상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진단하고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죠? 본인이 하는 거 채취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검체를 채취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의료법상. 그러니까 의료법을 거치지 않는 한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의료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고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가 아주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역의 방침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확진이 되면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모자라서 못 가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무증상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 시설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도 불가능하겠죠. 그 시설로 가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자가 치료의 지침을 잘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과 또 자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자가에 있고 보호자가 없다든지 또는 원룸에 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꼭 시설로 가야 되겠고 또 이것은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죠. 고령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시설로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이고 건강하면 무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치료가 가능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즉 방역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중국 같은 데에서는 몇 명만 나와도 1,000몇 명씩 진단검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때는 전부 RT-PCR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바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을 한다는 것은 신속 진단이라든지 뭐 타액으로 할 경우에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시차가 생기게 되면 전 국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이 시점이 지난 이후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도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한 시간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다 것은. 하는 방법이. 예. 예.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도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간호사가 1호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됐는데요.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I received the vaccine a short while ago. I feel great.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receiving my annual influenza vaccine. I am very proud to be a healthcare worker, and I'm also very proud to be in this position to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vaccine. I encourage everyone to take the vaccine. 예,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언제나 백신 접종 시작할 수 있을까?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많지요. 정세균 총리 백신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목표로 한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확보한 물량은 최대한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님, 이제 과연 언제쯤 우리는 백신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낙연 대표 3월 중 얘기를 했었고,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사분기 얘기를 하더군요. 1사분기 안에는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3월 안에 첫 번째 접종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근데 아직도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구입 계약이 되어 있고 수급 일정이 알려져 있다면은 그 시간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도 불명하거든요. 3상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 이 중간 결과를 가지고서 아마 FDA에서는 승인하지 않을 것 같고 유럽의 EMA나 영국에서 승인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바로 승인을 해서 시간만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요. 물량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 2월 정도에 된다면은 3월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 식약처가 용기를 내서 승인을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상관없이.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지금 한다 할지라도 파이자하고 모더나 이 물량은 우리한테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물량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3상이 얼마나 잘 끝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존슨앤존슨 얀센의 이것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말이나 내년 초 1, 2월 안으로는 분명히 승인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얀센의 400만 명분 이것도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3월에 될 수 있다 없다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더나나 화이자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구매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 희망적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계약을 지금 한다 할지라도 수급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예. 선구매한 선진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1,000만 명 이렇게 2,000만 명분을 계약을 했을 때 그 2,000만 명분의 물량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 상황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은 이 12개 나라들에서 선구매한 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름 안으로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개의 백신은 우리한테는 아직은 손에 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전만 해도 그래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우리도 맞는 것 괜찮겠지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아유 미리 좀 빨리빨리 해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1,000만 명분 이 다가 아니더라도 응급 백신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부작용이 크니까 우리는 안 쓰겠다 하는 것과 아예 확보된 물량이 없어서 못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확보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고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예,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